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양일보TV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 제2호 국원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어제 다시 국회 본회에 표결에 붙여졌으나 부결돼 결국 폐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제2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부결이었습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회 직후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송기현 원내수석부대표 등 167명이 서명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02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 재투표표 안건이 본회의에 추가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MBC 기자와 국회를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MBC 보도국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과 2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했는데요.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께 MBC 기자 임모 씨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임 씨의 휴대전화, 한 장관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한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국회 사무처 의안과의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해 4월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제출 자료와 관련한 전자기록을 확인했는데요.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한 장관 개인정보 자료가 유통된 구체적 경로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임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당사자인데요. MBC와 소속 간부 기자들은 이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여러 건 고발돼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내부 전수조사 중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대주 상임위원 등 기존에 확인된 사례 외에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는 1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관위는 어제 노태학 선관위원장 주재로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특혜 채용 등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한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박 총장과 송 차장 등 자녀 채용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이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간 외부 기관의 조사나 감사, 컨설팅 등을 극도로 꺼려왔던 선관위가 이처럼 태도를 바꾼 것은 특혜 채용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까지 밝혀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사례는 박 총장과 송 차장, 김세환 전 사무총장 등 6건입니다. 여기에 선관위 5급 이상 직원 전수조사 중 4, 5급 직원 자녀의 경력 채용 사례가 추가로 5건 이상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까지 직원 11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됐다는 것인데 전수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충남 서산 부역 혐의 희생사건 유해 발굴 현장에서 73년 전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군경에 의한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을 생생히 보여주는 유골 60여 구와 유품 등이 발굴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서산시 갈산동 봉화산 교통로에서 지난 10일부터 유해 발굴 작업을 해왔는데요. 유해 수습을 앞두고 어제 발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부역 혐의 사건 관련 유해 발굴은 아산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발굴지인 봉화산 교통로는 1950년 북한 인민군이 전투를 위해 판 곳입니다. 국군 수복 후 서산 지역 부역 혐의자들이 이곳에서 집단 학살됐는데요. 유해는 폭과 깊이가 각각 1m 이하인 좁은 교통로를 따라 빽빽한 상태로 발굴됐습니다. 굵은 다리뼈들 뿐 아니라 척추뼈와 갈비뼈까지도 완전하게 남아있는 상태였는데요. 희생자들은 옆으로 누워있거나 고꾸라져 있는 모습으로 집단 학살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습니다. 특히 일부 구역에서는 유해 다리 사이에 다른 유해가 2중, 3중 위아래로 중첩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당시 학살이 있고 난 뒤 들개가 시신을 물고 마을까지 내려와 이장이 청년들과 교통호 안에 재매장했다는 증언을
뒷받침해준다고 진실화해위는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 금융 소비자는 은행 등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데요.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10억 원 이하의 직장인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보증과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합니다. 다만 기존 대출을 세입망울시 대출, 징검다리론, 햇살론 등 서민, 중저신용자 대상 정책 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데요. 7월부터는 대출 비교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지만 연체 대출 또는 법률 분쟁, 압류 및 거래 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출금 규모가 큰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도 연내 구축할 예정입니다. 동양일보TV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